내 사도는 재벌, 사랑과 재벌. 원하십니까? 자, 보죠. 네, 내 사돈은 재벌, 사랑과 재벌 첫 번째 스타는요. 범현대가와 사돈을 맺게 되는 방송인 백지연 저 앵커입니다. 네, 백지연 전 앵커가 재벌가와 사돈을 맺는다는 소식, 온라인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정말 오랜만에 백지연 전 앵커의 소식이 들려와서 반가우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재벌가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온라인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지연 전 앵커가 재벌가와 사돈이 된다라는 소식은요. 양가가 함께 청첩장을 이 주변에 나누면서 온라인에도 함께 알려지게 됐는데요. 다음 달 2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재벌가와 사돈을 맺게 된 백지연 씨. 관심이 높은데 상대 재벌가는 어디예요? 상대 재벌가는 그 정몽원 HL그룹 회장 댁입니다. 제가 가게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정몽원 회장도 아시겠지만 가게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이제 정몽원 회장의 큰아버지가 누구냐. 이 고인이 되신 정주영, 이 현대그룹 창업주 회장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 그중에서 정인영 회장이 있는데 정인영 회장이 바로 이 한라그룹 창업주 회장이거든요. 그 정인영 회장의 아들이 이 정몽원, 이 HL그룹 회장인 겁니다. 이 정인영 회장의 사실 차남인데 그룹을 승계했어요. 이세 경영 체제를 만들었고 1997년에 이미 재계 12위로 키웠고 최근에는 차세대 이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자동차 부품, 건설, 물류 이런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정몽원 회장인데 이 정몽원 회장에게 또 차녀가 있어요. 차녀 정지수 양이 있고 백지연 씨의 외아들 강인찬 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백년 가약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벌가의 사돈이 되는 백지연 씨. 이래가지고 지금 다들 뭐 분분한데 네. 백지연 전 앵커의 기록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절대 깨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 있죠. 백지연 전 앵커는 1987년 연세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에 MBC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한 뒤 1988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사상 첫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가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자 앵커는 있었지만 그다지 비중이 높진 않았었죠. 그렇게 최연소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가 된 셈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었는데요. 1996년까지 뉴스데스크 앵커를 계속해 최장수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백지연 전 앵커의 아들은 그럼 어떻게 재벌가의 딸을 만나게 된 건지 그 러브 스토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과 결혼하는 상대는 앞서 소개한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딸인데요. 그중에서도 둘째 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만 두 사람이 2년 전쯤 만나서 교제를 했고 또 지난해 말에 상견례 겸 양가가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이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졸업 후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정몽원 HL그룹의 회장의 이 차녀 역시도 HL그룹 북미 법인에서 이 첨단 심사업 발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사돈과 정몽원 HL그룹 회장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아나운서인데 아까 제가 가게도 보여드릴 때 정몽원 회장 부인 자리에 물음표 이렇게만 됐고 실루엣만 있었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아나운서 출신이다 요건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내분이 예전에 그 이제 대학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옛날에 동양방송 요게 이제 TBC가 되고 요즘으로 치면 JTBC죠. 여기에서 아나운서 로 일을 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이 정몽원 회장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 아나운서였는데 지금 이제 사위를 맡게 되는데 사위가 아나운서의 외아들인 이런 상황이어서 아나운서가 공통점이다.
요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사돈끼리 해서 그렇죠. 아나운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자면 되네. 안싸돈끼리가 지금 그러네. 두 분 다 아나운서 딸과 아나운서 아들이 그러네. 네.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종교인데요. 백지연 전 앵커의 사돈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아나운서 출신 아내가 만난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정몽원 HL그룹 회장 부부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백지연 전 앵커도 교회 집사를 맡을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합니다. 현대가는 명동성당에서 결혼 잘 하는 맞아요. 것 같던데 근데 지금은 백지연 씨도 그렇고 이쪽 집안도 그렇고 개신교 집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지? 개신교 집안이면 그런데 명동성당 지금 딱 재영 MC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가의 주로 단골 결혼식장이 하나가 명동성당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니까 여기서 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되짚어 보면 정몽구 현대그룹 이 명예회장도 정의선 또 회장도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제도 딸도 여기서 3대가 결혼을 하면서 이미 현대가에서는 정동제일교회도 단골 예식장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현대가의 단골 예식장이 굉장히 호화 호텔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재벌가의 결혼식은 뭐 일반 대중과 그리고 미디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특급 호텔에서 아주 그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눈을 피해서 결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범현대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화스러운 호텔 예식이 아니라 성당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가하고 이 정동제일교회 인연은 정주영 회장,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 때로 올라가는데 정주영 회장에게 이 정인영 회장과 또 다른 또 동생이 있습니다. 워낙 형제가 많죠. 그분이 이제 정신영 전 동아일보 기자신데 이분이 결혼한 아내가 이 정동제일교회 설립에 기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인 정신영 전 기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이 형이 마음이 아파서 이 동생의 처가 요쪽 그 정동제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 정주영 회장의 아내분도 독실한 어떤 기독교 신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래 앞으로 결혼할 일 있으면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권고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결혼식장에는 누가 초대돼서 오는가 하객들이 또 궁금해지는데 어마어마하겠죠. 맞습니다. 기자들이 사실 카메라를 딱 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 하객들이 누가 왔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인데요. 이 백지연 전 앵커 그리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자제 결혼인 만큼 이 아무래도 결혼식에 당연히 언론계와 재계 사람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좀 의외의 이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스포츠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요. 아이스하키계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계 키다리 네, 아저씨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 시절부터 아이스하키를 좋아한 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요. 휴일에는 아내와 이 목동 아이스링크장을 찾았다라는 목격담도 굉장히 많거든요. 1994년부터 비인기 종목이었던 아이스하키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실 아이스하키가 좀 불모지였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비인기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이 아이스하키가 무슨 운동인지 그리고 와 굉장히 멋있는 운동이다. 이런 운동이구나라는 인식을 점점 씌워준 이런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이스하키계의 키다리 아저씨 이건 무슨 의미예요? 키다리 아저씨는 이렇게 쫙 뒤에 숨어서 끝없는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이 정몽원 회장이 아이스하키계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고 저도 좀
지인한테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30년 동안 조건 없이 헌신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계에서는 정몽원 회장이 우리 아이스하키 쪽에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이스하키는 대학 때까지만 해도 막 연고전 있고 굉장히 활발하지만 뭐 광운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뒤에 갈 실업팀이 별로 그러네.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안양 한라가 있잖아요. 지금의 HL 안양 아이스하키단 요거를 이 정몽원 회장이 1990년대 중반에 이걸 창단을 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미래를 틔워준 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1990년대 중반에 창단했는데 사실 바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 정말 IMF 그러네. 터졌잖아요. 그때 사실은 현대에 많은 계열사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원 회장이 이 아이스하키단만은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국제 아이스하키 협회장, 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월드 챔피언십 진출을 성공시킨 것은 물론이고요. 또 2018년 국제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이 굉장히 굵직한 발자국들을 계속해서 이 아이스하키 팀을 위해서 남겨온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한국 아이스하키인으로는 최초로 2020년에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